강의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건영 건축사입니다. 오늘은 건축법 지리외신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9월 2일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요. 근생을 숙박시설로 용도 변경할 때에 꼭 건설 사업자가 공사를 해야 됩니까? 이런 내용으로 질문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단순한 용도 변경이 아니라 용도 변경을 할 때에 건설 사업자, 즉 건설 면허가 있는 건설 사업자가 공사를 꼭 해야 되는지 이 내용을 질문했습니다. 여기서 대수선과 용도 변경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한 가지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외관을 바꿔도 대수선입니까? 이런 부분에 따라서 건설 사업자의 공사 여부가 판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질문을 했는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근생을 숙박시설로 이렇게 용도 변경을 할 때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죠. 먼저 해당 건물이 있는 지역, 그러니까 도시계획에서 말하는 용도와 지역 부분에서요. 만약에 그 지역에서 숙박시설이 가능한지를 먼저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2종 일반 주거지역이 있다든가 아니면 상업지역이 있다든가 이 건축물이 있는 지역에서 숙박시설이 신축 가능한지, 신축이 가능해야 용도 변경도 가능하기 때문에 신축 가능한지를 먼저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를 통해서 여러분이 꼭 확인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먼저 전제사항이고요. 자, 이 질문 같은 경우는 숙박시설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우리가 보고 질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5층인 건축물에서 근린생활시설을 숙박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여기서 대수선 내용은 없습니다. 이렇게 질의하신 분이 글을 남겨놓으셨는데요. 자, 숙박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서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남겨두셨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보시면은 근생에서 숙박시설로 용도 변경을 하는데 대수선 내용이 없다? 이렇게 질문을 남겨두셨는데요. 과연 근생을 숙박시설로 용도 변경할 때에 대수선 해당이 아니면서 단순히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저는 좀 의문이 들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용도 변경을 하는데 공사를 일부분 해야 되겠죠. 근생을 숙박시설로 바꾸게 된다면 화장실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공사할 때에 꼭 건설사업자, 즉 건설면허가 있는 건설사업자가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남겨놨습니다. 우리가 흔히 공사를 할 때에 종합건설 면허가 있는 부분을 우리가 좀 보거든요. 그래서 종합건설 면허 여부에 관련된 그런 내용의 질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건설산업기본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공사의 시공자의 제한이라는 이 항목이 있습니다. 즉 건설공사, 즉 시공자에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는 법이 바로 건설산업기본법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런 공사를 할 때에 건설면허가 꼭 있는 건설사업자가 시공을 해라. 이런 내용이 건설산업기본법 41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건축은 신축과 증축, 개축, 재축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다 건축에 해당되고요. 대수선에 관련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그러니까 60.5평 정도가 되겠는데요. 지하층, 지상층 다 포함해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과 대수선은 종합건설 면허가 있는 건설사업자가 공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뭐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이런 공사는 면적에 상관없이 무조건 건설사업자가 공사를 해야 됩니다. 자, 이 내용은 뭐 별도로 치고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해당이 되죠. 자, 그리고 여기 항목을 자세히 보시면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도 무조건 건설 사업자가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단종 면허가 있는 그런 사업자가 아니라 종합건설 면허가 있는 건설 사업자가 꼭 공사를 해야 된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대통령령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숙박시설이 과연 대통령령에 속하는 건축물인지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답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내용인데요. 제가 앞서 설명한 건설산업기본법 41조에 관련된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건설산업기본법 41조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사업자가 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2항에서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시설이나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등의 경우는 연면적과 상관없이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를 시공토록 규정하고 있다. 제가 앞서 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항목이 되겠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설사업자가 시공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보니까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시설과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연면적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든지 그런 내용과 상관없이 무조건 건축이나 대수선 같은 경우는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를 시공해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2022년 9월 2일 국토부 건설정책과의 답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답변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생을 숙박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죠. 자, 앞서 질문한 그 내용을 보면 건축, 대수선 등 시공 행위가 없는 경우에 단순 서류상 건축물 용도만 변경하는 경우라면 건설산업법 41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건축 행위가 없이 단순히 서류상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자의 그 내용에 적용을 받지 않죠. 자, 그런데 건축물의 건축 행위가 포함된 용도 변경으로 상기 규정의 시공자 제한을 받는 건축물이라면 건설 사업자가 시공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근생을 숙박시설로 용도 변경하는데 건축 행위가 없이 단순히 서류상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할까요?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통상 근생 건물은 여러 가지 뭐 소매점이나 사무소나 이런 용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숙박시설로 바꿀 때 각 호실별로 화장실과 여러 가지 시설을 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벽도 만들어야 되고 문도 만들어야 되고 새롭게 또 복도를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건축 행위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축 행위가 신축이 아니고 대수선에 해당되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용도 변경의 핵심은 뭐냐? 대수선 행위에 해당이 되느냐? 이 부분에 관련 질문이고요. 자,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무조건 건설사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에 나와 있기 때문에 대수선 해당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대수선 해당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법 시행령 3조 2에 대수선의 범위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 가지 항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뭐 다 제가 해설하기는 그렇고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 5에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하는 것, 새롭게 벽을 증설하는 것도 대수선의 범위가 되는데 여기서 근생을 숙박시설로 바꾸다 보니까 방화벽이라든가 방화구획을 새롭게 설치할 수도 있는 그 내용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고요. 설령 이 5호에 관련된 항목이 아니더라도 9번째에 관련된 내용이 해당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 재료를 증설하거나 해체하거나 또는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도 대수선에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조금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건축물의 외벽을 바꾸는 경우, 그러니까 30제곱미터니까 아주 작은 그런 면적에 해당이 되겠는데요. 대략 한 9평 정도가 되겠죠. 이런 부분을 보시면
100% 수선이나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건축물에 뭐 이렇게 수선 변경 같은 경우는 뭐 페인트를 칠한다든지 마감 재료를 바꾼다든지 뭐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외부에 뭐 루버를 단다든지 이런 내용으로 변경되는 부분도 대수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뭐 설마 외벽을 이렇게 좀 바꾸는데 이게 대수선인가? 이걸 또 허가를 받아야 되나? 또 신고를 해야 되나?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100% 대수선 범위에 들어갑니다. 자, 대수선 범위에 들어가면 대수선 신고 대상인가 아니면 허가 대상인가 이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신고나 허가에 관련 없이 이렇게 해당 구청에 서류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치고 그냥 바로 공사를 했다가는 위반 건축물이 되는 겁니다. 위반 건축물이 돼서 이 이행강제금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경우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우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외벽을 수선 변경하는 게 바로 대수선의 범위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한 내용을 보시면 근생을 숙박시설로 용도 변경을 하려면 내부에 공사도 해야 되고 칸막이도 막아야 되고 방화구역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외관의 모습을 근생에서 숙박시설로 이렇게 변경을 하거나 수선을 하겠죠. 이러면은 대수선의 범위가 들어가기 때문에 숙박시설은 면적에 상관없이 건설사업자가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건설사업자가 공사까지 해야 되는 내용으로 저는 해석을 하는데요. 자, 이 내용은 이제 건축물에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보고 어떻게 또 용도 변경을 할지 그 자세한 내용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장에서 우리가 공사를 할 때에 대수선의 범위로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건축법 지리외신 근생에서 숙박시설로 바꿀 때 공사가 꼭 건설면허가 있는 건설사업자가 공사를 해야 되는지 그 여부를 살펴봤는데요. 대수선에 들어가는지도 우리가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아마 건설사업자가 공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도 다른 내용으로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